평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평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란 국가와 민족, 문화, 종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부재한 상태,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생활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균일한 질서, 모든 사물의 조화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 전쟁이 중단된 상태를 영구적인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휴전 상태로 권력에 의한 평화, 정의의 사랑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가지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화다, 평화롭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 이 또한 평화가 맞겠지요. 우리는 언제부터 평화를 찾게 되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 힘으로 일본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같이 힘이 센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의 간섭을 받아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북이 하나 된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북한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으로 서로 갈라져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평화도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었고 오랜 분단으로 우리는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으며 소극적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란 성별과 계급, 인종, 국가, 사회 간,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의 작동이 모두 금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고 보았을 때 평화는 바로 희망과 행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당연히 평화입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전쟁 또는 분쟁 중인 나라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위험도는 높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그들은 소년병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대신 책이 아닌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손상시키는 문제들과 평화를 이룩하는 가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평화를 분열시키는 것들에는 화합보다는 분열,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정의보다는
불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환경오염과 왕따의 문제가 평화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열을 과감히 끊어내고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복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건강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평화는 이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화교육은 1950년대 개인의 내면에서 기인한다는 유네스코 평화교육과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성체제와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 비판적 평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1980년대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폭넓은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냉전체제의 해체를 가져왔지만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는 미래의 평화교육은 비판적 평화연구식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과 관점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오로지 평화에 관한 평화를 위한 평화회로의 교육이 이어질 때 평화는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찾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입니다. 고작 빨랫줄로 두 나라의 국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쌓일 때에는 깊은 눈에 묻혀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남과 북을 나누는 휴전선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철조망을 높이 쳐놓고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서로 지키고 있습니다. 70년이 넘게 인간의 발길이 끊긴 DMZ에는 6.25 전쟁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생물들이 전쟁으로 주인 잃은 녹선철모와 터전을 지키고 있는 토종동물들과 함께 다문화를 형성하면서 가파른 평화의 공원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삼국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당연히 평화가 주제가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71년 남북 첫 공식 회담 이후 65년 동안 모두 655회에 걸쳐 남과 북은 서로 만났습니다. 남북은 평화를 향한 대화도 나누었으며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은 21차에 걸쳐 4,000건의 만남을 성사시키며 서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던 2017년과 2018년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7년은 대화보다는 도발이 월등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고 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고 비폭력적인 세계를 위해 서로 공감하면서 갈등을 줄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북쪽 바다에서도 꽃게 마음껏 잡는 거죠? 서로 학창기 끄니까는 참 좋아. 형님이랑 고향 음식 같이 먹을 겁니다. 당연히 취업 기회도 더 많아지겠죠? 기차 타고 유럽까지 쭉 갑니다. 저기까지 평화국원 되면 소풍 갈 거예요. 평화가 뉴스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해주세요. 평화, 새로운 미래, 통일부.
국민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를 내일의 평화로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노라. 이 글귀는 인도의 코히마에 있는 2차 대전 영국군 묘비에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시인인 존 맥스웰 에드먼즈가 처음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 천안함 구주기에도 쓰여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평화 이야기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